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제가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렇고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야가 나뉘어 있고 하더라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 감독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메모를 전달하는 것도 답변을 코치한다는 이유로 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을 때 그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그것도 일반 상임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그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인 이런 대변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의회와 행정부 간의 근본적인 이 구성 원리를 깨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분. 예. 자,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예. 예, 지금 우리 김세현 의원님 말씀 존경하고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낸 탈세가 아니냐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80%입니다. 150만 원 소득이 있을 때 120만 원이 필요경비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아니, 김병호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이 그 내용적으로 그 말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지적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을 떠나서 좀 적절한 내용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제 이걸 말씀하신 것이었지, 뭐 그것이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하는 그 방법이나 그 정도가 맞냐 틀리냐 이런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뭐 본인의 의사 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세현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하버드대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역사특위 합류하시기 전에 이미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하반기. 중간에 들어오셨고, 상반기에 결정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원 중단이. 그런데 제가 좀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까 속기록 나중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한번 해석을 해보건데, 그런 아주 공경에 처하시다 보니까 마치 EKP 사업이 문제가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잘못된 일을 한데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 관점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다음부터 한 2주일 이상을 계속 동북아 역사 지도 중단과 그다음 하버드대 EKP 사업이 중단된 것이 제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좌담도 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가 동북아 특위에 관여하기 이전에, 전 중간에 보임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정된 사업인데 마치 제가 중단시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 정부 예산을 받아서 동북공정이 왜곡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해외 출판 사업, 그것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하버드대 출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필진의 구성을 보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0명 중에서 8명이 국내 주류 학자입니다. 이 KP 사업이요. 하버드대의 이 출판 사업이 그 내용은 제가 중단되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8명이 국내 주류 사학자고 한 명이 제일교포 일본 사학자고, 즉 제일교포라도 국적이 그 일본 쪽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맹렬하게 후보자를 비난한 바잉턴 교수는 1990년도에 중국 동북공정을 기획할 때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담당했던 위존성, 중국어 발음으로 웨이춘청 교수의 2년 동안 길림대에서 지도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국내 언론에 독학을 한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국내 언론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북공정의 핵심 기획자의 네.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아까 그렇게 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받으신 그런 무슨 댓글이든 문자 메시지든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학문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측이 제가 백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2년 6개월 존속되었지만 마지막 3개월은 정리기간이었고 2년 3개월 동안 46차례 전체 회의를 했고 3차례 토론 간담회 1차례 토론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50차례 이 회의를 열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동북공정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있는 역사들을 바로잡아가고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상당히 최근 발언을 보면 어떤 겁박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감을 받습니다. 위축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추가 질의 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후보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앞으로 이제 청문회 통과해서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주로 문화 쪽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육 부분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계에서 어젠다 202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육계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체육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지금 국가 관광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이걸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께서도 일본의 관광위원회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국가 관광 전략회의를 한다면 저 구성원에 있어서 일본 사례를 좀 전에도 상임위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이미 이런저런 사회로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총리 주재 관광위원회 구성을 이 관료들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 숫자도 일반 관료 숫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외국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는 일본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 전략도 세울 때 실제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관광 이것들을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질의 드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냐고 했을 때 일단 킬러 컨텐츠 부족이라든가 정부의 무관심 관심 부족, 다음에 현장에서의 광주 시민이라든가 그쪽 관계자들하고의 대화 소통 부족, 그리고 제대로 반영 안 된 이런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당장이 없죠. 직무대리 형태로 있죠.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 타워가 아직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 1년 4개월 이상 동안 4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청문회 통과해서 장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부터 좀 시급히 해서 정말 전당을 제대로 컨텐츠도 채울 수 있고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지원하게 해서 그런 분을 선정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좀 신속히 좀 진행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공모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 한 5조 2천억 정도 사업 중에 현재 한 1조 2천억 정도가 그 지금 지출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돼 있는데요. 이제 2023년까지 이렇게 지금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한 24%도 아직 사용이 안 된 겁니다. 벌써 지금 2017년이니까 기간은 한 6년 정도 올해도 반 지났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련 공약에 202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5년 더 늘려서 2028년으로 이렇게 그것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일종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다 지어졌죠. 물론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추가 질의 때 그 5.18 사적지 관련돼서 이제 여쭤볼 겁니다만은 그 정도 집행돼 있지만 아시아 문화의 그 조성 사업,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음식 문화지구, 미디어 아트 플랫폼 이런 조성 사업 자체가 진행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신동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결국 거기 아시아 문화 전당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권이라든가 아니면 문화 교류권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그래야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콘텐츠 제작 경쟁 능력도 있는 거고 전체 도시 전체적으로 전당을 살릴 수 있는 문화 환경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 하나만 딸랑 이렇게 건물 지금 지어놓은 그 상태고 나머지 조성 사업, 7대 문화권 사업 이게 굉장히 미미하고 더욱더 문제가 계획 자체를 2004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일종의 그 컨셉 그 자체가 많이 벌써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때 세웠던 계획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7대 문화사업도 다시 특별법에 넣어야 될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정립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실장님 이효성 실장님 나오셨어요? 예. 청문회 그 공청회 갔다 오셨죠? 예. 좀 소상히 잘 보고 드려서 그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가급적이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잠시 있어 그랬습니다만 그간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후보자께서 2012년 6월 달에 서울 강동구청에서 강연을 했고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경비 80%를 제하고 소득을 3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 22% 해서 6만 6천 원만 납부를 했다. 이것이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0% 그렇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연료 등 일용소득의 경우에 법적으로 필요경비를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법의 취지는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용직 강사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였고, 이것을 무조건 80%를 깎아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필요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사실대로 하는데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2시간 강연을 했고 150만 원 강요를 받았는데 도종환 후보께서 실제 120만 원의 필요경비를 사용했느냐
제가 그런 것이 지적하면서 혹시 편법일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이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 그만하시고 아까 충분히들 설명이 되신 거니까. 아니요, 이게 뭐 서로 의원님들 간에 뭐 이게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후보자한테 질문 오고 후보자가 답변 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니까. 자, 김병우 의원님. 예. 그냥, 예. 아까 충분히 서로들 의사는 뭐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느 의원님이든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은 이제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의사진행 발언은 조금 그러니까 더. 그 의원님, 적절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타 소득에 있어서 필요경비 조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타 소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난 소득이기 때문에 기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경비를 네 휘발유 얼마 썼냐, 밥 얼마 먹었냐, 영수증 갖고 와서 필요경비를 계산을 못하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주의 퍼센티지가 8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80은 우리 도정하는 후보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 대리인이 업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로 간주하는 비율이 80%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 대리인이 관행적으로 그 필요 경비 80% 적용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지 후보자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탈세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요. 예. 됐습니다. 의원님,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서로들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겠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고 또 나중에 이따 추가 질문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염동열 간사님, 예. 아니 하시라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네. 아니 발견한 것처럼. 자, 염동열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후보자님, 우리 국민 구성원 중에서 한 개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하는 쪽에 치우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권리고 또 자유입니다. 또 한 당의 국회의원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성에 또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것도 저는 그 당사자의 권리이고 또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장관이 되시면 저는 그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노선은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노선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치와 정책이 한 몸에 붙어있는 등과 배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엄격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중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정환 후보님께서 평상시에 굉장히 바르시고 또 공정하시고 또 약속에 대한 지킴도 있으시기 때문에 초반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러한 마음의 약속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정치적에 휘말리게 되면 특히 정치를 하시다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것이 충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마음의 경계선에 있어서의 판단을 잘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해주신 그 아주 그 고견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네. 늘 명심하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올림픽 이제 제가 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제가 줄여왔고 또 삼가해 왔습니다만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당면한 문재인 정부가 첫까지는 세계적인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우여곡절의 그 굴곡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세 번의 재수 끝에 3수 끝에 올림픽을 유치를 했고 또 유치를 올림픽을 한 이후에도 분산 개최라든가 과잉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또 지난해 또
또 이런 국정농단 사태, 올림픽의 훼손 문제라든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그런 굴곡의 어두운 터널을 다시 지나왔습니다. 저는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300명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 의정활동에 저는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올림픽이 상처투성이다. 그런데 이 올림픽이 유치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왔고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고 이제 결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얻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정권의 결실이나 어느 정권의 것은 아니다. 또 강원도의 몫도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것이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내보이고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이 올림픽을 통해서 세월호 또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 이러한 것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행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혹시 들으셨고 또 보셨습니다마는 아마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 때문에 깊이 있게 듣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빨리 전체적인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디테일이 저는 여러 가지 행사나 국가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총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점검하셔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이런 철호의 기회에 실질적으로 올림픽을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좋을 만큼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잘못된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되시면 컨트롤 타워를 한번 세우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중에 이 올림픽은 정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디테일까지 챙겨야 한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고요. 또 지역구가 위원님 평창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과 많이 상의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민기 간사 대리인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법주리 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주리 토지는 전과 답과 그리고 대지를 주택이 있는 대지를 2005년도에 요양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을 하고 나서 형상을 변형했냐 이겁니다. 변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똑같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집만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장판도 깔고 원래 바닥이 다 흙이라서 장판도 깔고 창문 샤시도 하고 뭐 서고도 만들고 보일러도 놓고 하는 그런 리모델링은 했습니다만 전체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을 별장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부득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지 않고 이것을 들은 대로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어서요.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없습니다. 그죠? 네. 수도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작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왜 지금까지 수도를 안 놓으셨죠? 그냥 그 바위 틈에서 나는 물 이렇게 퍼올려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먹었고요. 그 집을 별장이라고 하시는데 거기 방 안에서 뱀이 나오는 집이고요. 쥐가 새끼를 치는 집이고요. 아니, 제가 가서 봐도 별장은 아닙니다. 예. 실제로 농가주택입니다. 30평 미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것이 적법한 줄 알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알고 보니 농지법 위반이다. 이런데 농지법 내용이 뭐냐 하면 전용 신청을 하고 전용 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것을 마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전용 부담금이 문제가 되는데 전용 부담금이 2005년 전용 부담금을 내고 신청을 하고 썼으면 그 당시 전용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68,000원입니다. 네, 지금 전용을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면요. 109,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지법을 위반은 이것도 위반입니다. 위반이지만 이것은 부주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찰은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것들, 작은 지금 농지 전용금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농지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고 계시지만 정말로 공직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정말 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 꼼꼼히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별장이다, 토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줄 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답은 지금 공시지가로 120만 원이고 저는 94평인데 90만 8천 원이고요. 대지가 118평인데 207만 원 정도로 공시지가로 매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원상 복구하시겠다 그러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 위반이라서 원상 복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에서 조치를 하면 그 조치에 따를 생각입니다. 예, 군에서 조치하라는 대로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양천리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 양천리 대지를 105평인데요. 구입을 왜 구입하셨죠?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 지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만 제가 2002년에 한번 쓰러지고 2003년에 휴직 2번 했다 퇴직하면서 시골로 들어가 요양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걸 그냥 집을 짓지 못했고요. 그 뒤에는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집을 짓고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만저만하게 몸도 불편해졌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질의가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더 하시겠다는 위원님들이 14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회 없이 바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중단되었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8명이 국내 주류 사학자고 한 명이 제일교포 일본 사학자고 즉 제일교포라도 국적이 그 일본 쪽에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국내 언론을 통해서 맹렬하게 후보자를 비난한 바잉턴 교수는 1990년도에 중국 동북공정을 기획할 때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담당했던 위존성 중국어 발음으로 웨이춘청 교수의 2년 동안 길림대에서 지도를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국내 언론에 독학을 한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국내 언론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북공정의 핵심 기획자의 네. 사지관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이런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아까 그렇게 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받으신 그런 무슨 댓글이든 문자 메시지든 이것도 또 하나의 폭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 학문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측이 제가 백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2년 6개월 존속되었지만 마지막 3개월은 정리기간이었고 2년 3개월 동안 46차례 전체 회의를 했고 3차례 토론만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고. 제가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렇고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여야가 나뉘어 있고 하더라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 감독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메모를 전달하는 것도 답변을 코치한다는 이유로 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몇 번 있을 때 그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그것도 일반 상임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청문회라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그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인 이런 대변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이게 의회와 행정부 간의 근본적인 이 구성 원리를 깨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다. 가급적이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분. 예. 자,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예, 지금 우리 김세현 의원님 말씀 존경하고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기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에 대해서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낸 탈세가 아니냐고 주장했기 때문에 제가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80%입니다. 150만 원 소득이 있을 때 120만 원이 필요경비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아니, 김병호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이 그 내용적으로 그 말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지적 말씀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당을 떠나서 좀 적절한 내용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제 이걸 말씀하신 것이었지. 뭐 그것이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어느 그 방법이나 그 정도가 맞냐 틀리냐 이런 지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뭐 본인의 의사 표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세현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하버드대 한국고대사 연구지원사업 중단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역사특위 합류하시기 전에 이미 그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하반기. 중간에 들어오셨고 상반기에 결정됐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원 중단이. 그런데 제가 좀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아까 속개론 나중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한번 해석을 해보건데 그런 아주 간담회 한 차례 토론회에서 2년 3개월 동안 50차례 이 회의를 열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동북공정 식민사관으로 왜곡되어 있는 역사들을 바로잡아가고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상당히 최근 발언을 보면 어떤 겁박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감을 받습니다. 위축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추가 질의 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후보자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앞으로 이제 청문회 통과해서 하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주로 문화 쪽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아마 체육 부분 좀 더 전문성이라든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체육계에서
어젠다 2020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육계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이런 게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체육계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돼서는 아까 지금 국가 관광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이걸 말씀하셨는데 또 위원장께서도 일본의 관광위원회에 그 공경에 처하시다 보니까 마치 그 EKP 사업이 문제가 없는 것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잘못된 일을 한데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은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론에서 그 어떤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다음부터 한 2주일 이상을 계속 동북아 역사 지도 중단과 그다음 하버드대 EKP 사업이 중단된 것이 제가 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좌담도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제가 동북아 특위에 관여하기 이전에 전 중간에 보임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결정된 사업인데 마치 제가 중단시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 다르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려고 예, 합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왜 그 사업이 문제가 되었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 정부 예산을 받아서 동북공정이 왜곡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바로잡고자 해외 출판 사업, 그것도 가장 그 인지도가 높은 하버드대 출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필진의 구성을 보면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0명 중에서 8명이 국내 주류 학자입니다. EKP 사업이요. 하버드대의 이 출판 사업이.